잠깐 하셨습니다. 네. 연애 천재였구나. 연애와 사랑의 천재지만 부도덕하기도 했던. 천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칭 천재였던 거고. 아니, 이 정도는 천재 아닙니까? 일단 187이고 이탈리아 남자에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예. 그죠? 그리고 과학 영재에다가 라틴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능통하지. 여기에다가 화술도 능통하지. 그러네. 그리고 인생 자체를 보면은 거의 계속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의 천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뻥이야 얘는. 영화 같네. 그 뭐 리플리 증후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리플리 증후군. 예, 리플리 증후군이 뭔가요? 영화 리플리에서 예. 차용된 거 아닌가요?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태양 가득히를 리메이크한 게 리플리야? 네네, 맞아요. 예. 맷 데이먼 나오고. 그래서 그 그래? 주인공이 다른 사람 신분 행세를 하다가 그지? 예, 태양 그 행세를 하면서 뭐 사람도 연애도 시작하고 뭐 잘 풀리다가 나중에 이제 비극적으로 끝나는 카사노바도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겠다.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 망상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여성들이 내가 비록 돈을 주고 사지만 혹은 내가 비록 납치했지만 내가 비록 속이지만 정말로 쟤는 날 사랑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인생이 행복해 걔는. 그렇게 믿어야 행복하죠. 예. 카사노바가 사실 카사노바 제가 봤을 때 최고 재능 중에 하나는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재능입니다. 자기애도 현재를 강하고 즐기는 거죠. 자기 합리화도 강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말빨과 능력이 있었고. 그렇지. 대단한 삶이었구나.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얘기하다가 좀 말하는데 이 픽업 아티스트? 픽업 아티스트. 그게 뭔가요? 라고 하는 게. 픽업이 뭐예요? 픽업 이거 할 때. 네, 픽업할 때 픽업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김도희님께서도 요즘 길거리에서 잘 당하신다고. 뭘요? 혹시 길거리에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나요? 김도인이 그래요. 지나다니면서 그냥 잘생긴 사람 있으면은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러고 그냥 박테리오 파지 닮은 애기가 있으면 대시하고 막 끊임없이 얘기하고. 아이고. 픽업 아티스트들이라고 혹시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강의도 하고 그래요. 예? 그걸 강의한다고요? 예, 오프라인 공간 혹은 온라인 강의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걸 직업이야? 제가 알기로는 한 코스가 한 뭐 150에서 300만 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냐면 꼬시는 기술이에요. 할부된데? 현금 장사 아닐까?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사업체도 없을 거고 탈세 사업장이겠죠, 물론. 아닌가요? 이거 모르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직업이 있을 수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무슨 이론적인 것도 갖고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땐 미국에서나 서구권에서 뭔가 이론적인 걸 만든 것 같아 누군가가. 그래서 저도 뭐 픽업 아티스트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가다가 발견한 문건이 있어요. 정말 우연히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시고요. 관심은 없었습니다. 저는 전혀 없었군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선생을 알기 때문에 전혀 없었어요. 게시판에 돌아다니다 우연히 발견한 문건 같은 걸 보면 내용이 되게 재밌긴 해요. 일단 진화 심리학적인 설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과학적이구나. 인간이 직립보행을 시작하고 뇌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가리가 커지면서 여성의 경우에는 그 골반이 좁아졌습니다. 직립보행을 했기 때문에. 골반이 좁아졌어? 예. 그러니까 네 발로 걸었을 때보다 골반 자체가 좁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생식 능력 자체가 약화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성이 임신하고 그 다음에 출산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 돼버린 거예요. 골반하면 독실이죠. 얼마나 튼실한지. 뭐든지 다 나래. 깜짝 놀라십니다. 애를 날 수 있는 골반의 소유자긴 한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골반이 크면 이제 애를 잘난 이런 속설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 그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이 줄어들면서 출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돼버렸죠. 그쵸? 심지어 예전에는 이제 출산하다가 죽는 케이스들 어렸죠. 예, 과거의 사회에서는 동물들은 거의 안 그러잖아요. 사실. 나도 최근 알았는데 실제로 동물들은 출산의 고통이 인간처럼 강하지 않다며. 그렇죠. 정말? 그렇대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가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출산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그런 사건이 돼버린 거죠. 네, 직립보행하면서 이제 자궁도 굉장히 강력하게 강력하게 수축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얘기는 제 이론이나 제 입장이 아니고요. 네. 모 문건을 발췌해서 인용해드리는 거니까 저를 욕하시지 마시고요. 네, 굉장히 좀 여성 비하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어떤 픽업 아티스트와 관련된 내용들이다는 거죠. 그 문헌을 제가 발췌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성의 경우
남성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이거는 흔히 뭐 얘기를 하죠. 그렇게. 특히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행위 자체가 위험해졌기 때문에 아무 남자랑 교배를 하게 됐을 경우에 위험해진다는 거지. 차라리 제일 센 놈, 가장 강력한 놈, 흔히 말하는 알파메일. 알파 뭐요? 알파메일. 알파메일. 알파메일? 알파베타, 그러니까 메일, 피메일 얘기하잖아요. 남자. 알파메일. 센 놈. 센 놈. 두목. 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메일 같은 거 썼지. 그 생각할 이 줄 센 알았어. 놈을 가려내서 교배를 하려는 그런 습성이 인간에게서 좀 더 특히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성의 심리를 굉장히 좀 분석을 하려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공략 대상이니까 자기들 네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성의 픽업 마음, 아티스트는 남자만 있나요? 보통 주로 남성들이 많이 하는 것 그렇겠지. 같아요. 주로 남성이 하겠지. 예. 그래야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요? 같은 남성 입장인데 뭐 여성이 나와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하면 뭐 잘 유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보다 아니 남성 입장에서 듣기에는 여성들 중에서 픽업 아티스트가 있어가지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한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또 새로운 제가 할게요. 분야이에요. 재벌가를 만나는 방법. 내가 해야겠네. 일단 부딪힌다. 좋네. 흑마술로 유혹한다. 처음에 쌀쌀맞게 대한다. 유혹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알겠어. 싸대기를 확 쳐. 어머, 날 때리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하고. 여성의 첫 번째 심리 중에 하나는 방어막입니다. 방어막. 특히 이쁜 여자일수록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달려드니까 수컷들이 방어막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접근하는 게 얘가 진짜 알파 메일인지 아니면 그냥 허당인지 모르잖아요. 베타 메일인지.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얘가 진짜 알파 메일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해본다는 거죠. 여성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여성의 어떤 한다라고 기본적인 하더라. 심리를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 아니 근데 이건 너무 흔한 얘기 우리 지난번에 글로벌 현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거 자체 이론의 여지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에도 힘센 수컷이 다수의 암컷을 거느리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다고 이제 동물의 경우에는 윤리를 적용시키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그게 이제 인간에게도 적당하게 올 것이고 임신의 모든 그런 어려움들은 암컷들이 다 가지고 가잖아요. 10개월 동안 아니라. 구속되어 있고 낳은 다음에도 수컷은 그냥 이제 정자를 뿌리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럼 암컷 입장에서는 자기를 잘 부양해 줄 수 있는 수컷을 원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경우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이 많은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기왕이면 이런 여자를 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케이. 그 자체를 진화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흔하게 그렇게 하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계속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여성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일단 알파메일을 찾는 거고요. 상대방이 알파메일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어막을 치고 이걸 시험한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여성들의 방어막을 뚫는 기술이 있다는 거죠. 뭔가요? 이 방송을 듣고 또 자기가 얼마입니까? 나이트클럽에 간다거나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 말아주시고요. 몇 가지 되게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일단 7시간 안에 승부를 봐라 이런 법칙들이 있어요. 7시간이? 네, 그래서 4시간에서 10시간 안에 가장 친밀감이 형성되기 좋은 시기고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좀 뚱해진다 관계가 뭐 이런 법칙들이 있어요. 그렇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7시간 동안 얘기하면은 그렇구나. 맞네. 승부를 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연인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접근하는 거죠. 상대방의 보호막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초면에. 겁니다. 네네. 초면입니다. 지금 초면을 가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4명이 나이트는 우리 안 가봤잖아. 카페라고 칩시다. 예. 카페죠. 그래서 김도인이 나타났어. 네. 마음에 들어. 이것도 김도인은 철벽이잖아. 이걸 어떻게 뚫을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전략 중에 흑마술을 하나는 보여준다. 불을 닦는 척을 해. 좋은 얘기들이야. 우판이 샤를 읽어준다.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알파 메일인지를 끊임없이 표현을 해달라는 겁니다. 센 척해라. 네, 센 척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수단은 룸을 잡고 이거 얘기 많이 돼. 룸을 잡고 BMW 이렇게 마크 있는 거를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그것도 찾기를. 좀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바디랭귀지적인 것도 자신감 넘치게. 그렇지. 자신감 넘치게. 주모가 아니죠. 주모. 지나가는 나그네요. BMW 주차 어떻게 하오? 그렇습니다. 완전 웃겨. 자기가 얼마나 알파멜급의 남자인지를 끊임없이 미소를 던지고 활발한 척하고 목소리도 이게 위험이 있고
이런 걸 하는 아니, 거죠. 제 주모를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보통의 삶이 저런 삶이 사십니다. 저런 삶을 살고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났으면 접근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듯한 제스처를 계속 취하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일단 그 자기가 아무리 이 강한 남자의 신호를 막 뿜으면서 접근한다고 해도 당연히 방어막을 치게 돼 있죠. 네. 예. 허당인지 아닌지. 예.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접근하려면 3초 안에 접근하라고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머뭇대면 안 되고. 머뭇대는 순간 여성 입장에서는 저 허당이네. 라고 이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3초 안에 접근하면서 이 접근하는 멘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오프너라고 그래요. 오프너. 와인 오프너처럼 오프너인 거죠? 그 뭔가 자기가 던지는 대화가 그렇습니다. 오프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도희님 참 이뻐요. 도희님 약간 진짜 사기꾼 같아. 아니면 약간 좀 그 시선을 좀 딴 데 돌려서 도희님 저 밖에 지금 교통사고 난 것 같은데 보셨어요? 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걸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지. 네네. 처음부터 와갖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것처럼 와서 이제 기대를 꺾는 거죠. 알고 보니까 여기 5만 원 떨어져 있네요. 이러면 어떤 여자라도 좋아하겠죠. 잠깐. 말도 안 되는 소리 5만 원 떨어졌다고 좋아하세요. 이거 가르쳐주고 돈 받는다고? 안 좋아한다고? 아니 여기 5만 원 떨어지셨는데 그런데 또 다른 안 좋아해? 난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는 주는 거잖아. 뭐 가짜로 자기가 마치 딴 데 가봐야 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한테 찝적대지 않을 거야를 은연중에 까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거죠. 도희님 저 지금 빨리 어디 좀 가봐야 되는데 친구들 기다리고 있어서 기동산 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번호 좀 하나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오프너들이 있고요. 만약에 오프너를 시전을 해서 김도희님께서 자리에 동석하는 거 허락을 했다거나 만약에 이렇다고 칩시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천천히 기술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술이 상대방을 살짝 디스하는 거예요. 살짝 무시하는 겁니다. 칭찬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문 남자들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당신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시키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안심시키면서 둘째는 여성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좀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얘한테는 안 통하는구나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내가 좀 안 되나? 알려주시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여기 김도희님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희님 제가 너무 이뻐서 그러는데 잠깐 앉아도 될까요? 하고 앉았다가 칩시다. 무릎에요? 예. 어디가 머리 끝에. 머리 끝에? 가장 그 무심한 듯이 혹은 신경 안 쓴다는 듯이 잠깐 책상에 걸터 앉아도 될까요? 어깨를 이렇게 털어주는 거예요. 살짝. 어깨를 턴다고요? 이 사람들의 예입니다. 네. 아주 제가 봤을 때 한심한데 어깨를 털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도희님께서. 비듬인가? 그렇지. 나한테 비듬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약간 떨어뜨리는 거예요. 비듬 때문에. 민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정말로 이게 효과가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항상 계속 뭐 하냐면 밀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비듬을 턴다고 하면서 어깨로 오는 것 자체가 갑자기 여자 입장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스킨십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남자 손이 쑥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 놓고서 건드린 건 뭐냐면 이 어깨 끝부분을 톡 하고 털어줘 그냥. 그러면 오히려 민망해지면서. 김도희님께서는 심쿵 하시는 거죠. 이제. 그치. 옥수수 털 것 같은데. 어쩐지 이 에피소드가 글로 배운 사랑 2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이제 껌을 준대요. 껌을 주는 방법도 있대요. 뭐냐면 약간 이제 여자 스스로 나 입냄새 나나? 라는 착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왕이면 후라본으로. 이거를 만약에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가르쳐 가지고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자기가 공식을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생각해서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시연한다고 하면 여성분들은 보통 굉장히 눈치가 빠르시거든요. 여기 비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껌 하나 드시겠어요? 다가올 때부터 아마 알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준비가 돼 있고 나 테크닉적으로 해야지 해도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면 안 되고 맞아요. 그 순식간에 몇 초 안에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좀 살짝 무시하는 전략이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길들이기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밀당인데요. 기본적인 거는 미끼를 던져서 상대방이 약간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바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보상. 그리고 미끼를 던졌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좀 시원치 않아. 네. 그러면은 무시를 살짝 또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주십시오. 예,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너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혹시 요리도 잘해? 물어보는 거예요. 미끼입니다. 요리를 잘하냐? 나 요리 존나 잘해요. 존나 잘한다는 대답이 들어왔어. 네. 그러면 와, 나 요리 잘하는 여자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건 거 할 줄 알아? 이렇게 칭찬과 얘기를 팔보채. 같이 이어가는 거죠. 소내장탕이에요.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습하네. 실습. 긴장된다. 인도인을 대상으로. 네. 야, 너 혹시 율곡이 알아? 나 되게 잘하는데. 진짜? 나 율곡이 천재 같던데. 짱인 것 같아. 이기론 좀 설명해줘.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안 한다고 이 자식아. 갑자기 만나가지고 이기론에 대해 설명하면서. 네. 아니면 알 것 같아. 손 좀 줘봐. 와, 너 손톱 되게 이쁘게 생겼다. 손을 내밀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너 손 되게 이쁘게 생겼다. 이거 순간 내밀었는데 손톱에 때도 껴있고 막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순간 깡쌤 이거 하셨는데 강아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손 지금 되게 내밀었더니 중요한 거예요. 강아지가 된 기분을 만드는 이거 길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뭔가 요구를 했을 때 네.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길들이는 기법입니다. 근데 이게 픽업 아티스트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도 어떤 글들이 많이 있냐면 정신없이 명령을 하게 되면 그중에 막 수동적으로 하면서 따르게 돼요. 막 와 급하게 와갖고 저기 잠깐 이거 좀 손 좀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은 왜 내밀어야 되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따르게 돼요. 그치. 이게 순간 최면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막 가가지고 주민등록증 등초보 좀 빨리 주세요. 집문서 빨리 집문서 보안카드 내놔. 전세계약서 보여주세요. 딱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사실 설명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칭찬과 보상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의 이 과정의 목표는 내가 상대방의 심리보다 좀 우위에 있을 수 있게,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대방을 길들이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친밀감을 높이는 거죠. 당연한 게.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아서 얘기를 하고, 자기 배경을 약간 뻥을 쳐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자기가 무슨 의사라든지 뻥을 친다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상대방한테 내가 다른 여자한테도 인기가 많다는 걸 은연중에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떻게? 갑자기 전화를 딱 받으면서 그래 미영이야? 그래? 김명 팀장? 대출 3천만 원까지 된다고? 재밌다. 좋다고 우리 눕고 있다. 악플이 달리는 소리가 들리고 싶다. 도대체 너희가 알고 있는 거냐? 또 다른 전술 중에 하나는 일부러 관심을 좀 거두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내가 매력이 없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포장을 해서 돈을 받고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돈을 받고 한다고? 제가 지금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좀 잘못 전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분들의 뭐 얘기를 제가 100% 이해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도 이런 모르겠고. 내용이 아니겠지. 아니 이런 내용은 맞는데 진짜? 이걸 좀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원래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윤리적인 문제 없게 얘기할 때 이제 모토는 뭐냐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 놓치기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겠다. 그런 방법을 알려주겠다를 모토로 삼았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 훈련을 시키는 네네. 거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도를 아십니까도 비슷한 훈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얘기할 때 너 당장 뭐 해야 되는 거야? 되게 복이 많으시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맞아요. 아니면 길을 제가 물어보던가.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거야. 제가 가장 들은 인상적이었던 멘트는 혹시 자연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없다고 하기엔 좀 쪽팔리잖아. 그래서 아니 좀 환경보호 이런 거에 관심이 없진 않아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자연이네. 예. 네. 근데 이제 그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거는 처음엔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죠. 말 못하는 버버버버 대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놓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꺼낼지 알려주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들으면서 픽업 아티스트들이 쓴 책들 있잖아요. 네네. 그 책의 기본적인 문구들 몇 가지가 이제 누가 캡처를 해갖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장난 아니에요. 장난은 진짜 무슨 80년대 유머 같아. 이게 도대체 먹힐까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모 여기 BMW. 그런데 기본적으로 픽업 아티스트들의 이론이 정말 말도 안 되고 이건 병신들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계속적으로 여성의 심리를 건드려 갖고 맞아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게 하고 이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굉장히 세련되고 말도 잘하는 재미있는 재치 넘치는 사람으로 인식을 시키되 선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인식시키는 스킬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내용들은.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잘해. 그리고 센스가 터지는 남자야. 보통 센스 있는 남자 누구나 좋아한다는 거죠. 지루하지 않고. 그런데 얘가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모든 여자한테 이러지는 않아. 나랑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식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다가 카사노바처럼 키도 크고. 라틴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도 하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도 천재에다가 온갖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거 같고. 콘돔도 만들 줄 안다. 매일 밤 굴을 까먹고 있고. 굴 좋아하는 여성들한테는 좋아하시겠네요. 진정한 천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근데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여성이나 아니면 뭐 여성이 남성이나 대화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좀 알려주고 연습시켜주는 게 뭐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본질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오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게 시라노 연애 조약단이라고 혹시 영화 보셨어요? 아, 예. 조작단. 조작단. 거기 보면은 그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제 환경들을 좀 조작을 해줘라. 멘트들을 좀 다듬어줘라. 라고 이제 맞아.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결국엔 그 사람과 잘 되거든요. 이렇게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고 근데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꺼내는지 몰랐을 때 너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들을 하고 매너는 이렇게 가다듬고 이런 식의 것들은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자기계발서인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 설득의 심리학이라든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이런 책들은 거의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이런 거에 있는 내용들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고 어떻게 해야 거절당하지 않고 그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영화 볼래? 이게 아니라 뭐 목금토 중에 네가 시간 되는 때 골라라고 하면 왠지 목금토 다 안 된다고 하기엔 왠지 그렇고 그럼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천재다. 이건 픽업 아티스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선택을 할 때. 언어학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언어학에.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하는 거야. 이런 거라고 보게 되면 픽업 아티스트의 실질 기본적인 모토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베스트셀러 이제 화성 남자 금성 여자 혹시 아시나요? 네. 화성에서 온 남자 네. 금성 여자.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걔는 뭐냐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회로가 되어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거에 포인트를 둔 책이라면 이 보통 픽업 아티스트들의 기술을 자체는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던지다 보면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치가들이 예를 들면 대중은 이런 것들을 원해. 경제적으로 이런 걸 원하고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사는 정치가를 원하고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원해. 라고 이걸 공부하는 정치가는 올바른 거잖아요. 그렇지. 대중들이 혹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근데 대중이 선호할 만한 행동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당선돼. 라고 한 당선되는 법을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야, 얘가 적절하다, 야. 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너무 기술적인 측면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카페 가입을 아예 못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네요. 돈을 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번 해보셨군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캡처들이 돌아다녀요. 픽업 아티스트들을 이제 비난하는 캡처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 게시판에서 이제 후기들이 올라오는데, 어디 가서 홈런을 쳤는데, 나이트에 가갖고 어떤 여자를 몸매가 어떤 여자를 발견해서 이게 다 전문 용어를 쓸 거야 아마. 저 정확히 모르겠어. 가갖고 정확히 모르겠. 이거 뭐 전문 용어들이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가서 뭐를 시전했다. 네. A 플랜을 시전했더니 어떤 긍정적인 대답이 와서 B C로 연결돼갖고 그날 뭐 했다 해갖고 이제 막 인증 사진도 올리고 이건 뭐냐면 결국엔 자기의 욕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되게 비웃으면서 도대체 이런 방법이 가능해? 되기는 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걸 세련되고 자신감 있게 구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막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말을 못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간신히 저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서 정말로 딱 와갖고 얘기하는 것들이 술술술 대화가 잘 풀리는데 얘가 하는 어떤 뉘앙스를 보니까 선수는 아닌 것 같은 이게 포인트거든요. 선수인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야.
바람둥이라든가 이거 전문가, 언제나 여자들만 보면 대화하고 다니는 헌팅 전문가라는 이미지가 아닌 거야.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진짜로 이쪽 보니까 너무 스타일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근데 진짜 저 지금 바로 어디 뭐 나가봐야 되거든요. 죄송한데 연락처 몇 번 되게 열심히 연습한 것 같은데. 무릎에 앉아도 되나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어버버버하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상황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윤리적인 그러니까 그 방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윤리적으로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 픽업 아티스트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 보면 픽업 아티스트들이 자기 강의를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요? 예전에 그 공중파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전직 픽업 아티스트로 보이는 분이 나와서 픽업 아티스트들이 이런 스킬들을 사용한다라고 강의하는 영상도 있어요.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뭐 우연을 가장해서 뭘 하게 되고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픽업 아티스트들이 흔히 하는 수법이니까 너는 속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영상들도 있거든요. 이런 걸 참조해 보시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정말로 제대로 된 뜨내기가 아닌 즉 강의를 하는 사람한테 당하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은 센스 있는 재미있는 그렇지만 사실 순수한 남자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일종의 사기 행각이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카사노바도 사실은 일생이 다 사기였거든. 인생 일대가 전체가 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딴에는 사랑을 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을 속이면서 갈아타고 계속 여자를 바꾸고 그런 행각을 벌였는데 픽업 아티스트들 좀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죠. 저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편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너무 상업적으로 변질이 돼 있고. 자기를 어디서 만났대. 뭐 놀이공원에서 만난 남자친구인데 알고 보니 그 남자친구가 픽업 아티스트 카페에 가입했었고 자기랑 만나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막 성공담 같이 해갖고 막 후기를 카페에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는 정보의 비대칭에 대한 문제를 갖거든요. 네. 여성에게 하여금 사실 이런 남자라는 거를 그리고 이런 게 훈련받은 거라는 거를 완벽하게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런 거라는 걸 상상을 못 하는 거야. 아마 이 방송을 처음 하는 분들도 있을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헌팅하는지에 대한 강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찾아보시는 건 아닌가. 찾아보고 저건 조심해야겠다라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막 돈 보내고 이제 계약금 진화 심리학 같은 걸 가지고 실제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어떤 이성에게 끌리는지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이런 이성만 보면 좋아한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호감형인지는 이미 나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본능적으로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니 그게 매력이 넘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 본능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기가 그런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개는 다른 거죠. 본능적으로 원래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일종의 카사노바 같은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자랑 이렇게 눈빛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얘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겠구나 해서 자기가 그런 남자의 역할로 바뀌는 거. 근데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본능적 매력이 굉장히 커요. 이 사람이 여성들의 마음을 뭔가 공략해가지고 바람둥이처럼 행동하는 것과 이런 픽업 아티스트한테 수업을 들어가지고 스킬적으로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바람을 피는 것과 두 개에 대해서 어떤 의도성의 차이 때문에 전자는 타당하고 뒤에 거 후자 픽업 아티스트한테 훈련받은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범죄 요건엔 잘 안 들어가요. 사실상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 처음부터 예를 들면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 있는데 난 머리가 좀 나쁘지만 과외를 받거나 따로 교육을 받아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과외를 받아서 알렉산더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노력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성에게 더 매력 있는 남자가 되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들은 거를 너는 사실 찌질인데 괜히 그런 강의 들어가지고 잘나 보이는 척하지 않냐라고 이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거잖아요. 좀 비슷한 생각을 저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지금 두 부류를 얘기했는데 본능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 있고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이 인기 있는지를 알고 그거를 롤플레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사람은 누구냐면 그걸 배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말하자면 픽업 아티스트한테 배우는 수강생들이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범죄 요건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알았으면 이거를 교육을 받은 사람인 걸 알았으면 여성들이 싫어했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끝까지 숨겨.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고 아무 여자한테는 이런 것도 아니야. 라고 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 독실이님의 픽업 아티스트 피해담을 들었습니다. 직접 당하신 것 같은데 이거?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자들이 네네. 본능적으로 그냥 얘가 뭔가 의도를 갖고 저 남자를 꼬셔야 저 남자한테 되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야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막 애교가 본능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느끼죠. 그 뭐라고 해야지? 여우 같다고 하나? 맞아요. 보통 여성들 같은 동성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치. 네. 그거를 두 개를. 전문 용어가 뭡니까? 약간 끼 부린다,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끼 부린다, 뭐 여우 같다, 이런 식으로. 여우 같다. 아니, 그거를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같은 여자가 하는 건데, 원래 타고나기를 원래 좀 이렇게 여우 같은 애들은 그다지 안 싫어하는데, 인위적인 게 보이면, 인위적으로 하는 게 보이면 그걸 정말 싫어한다고 해요. 남자들은 인위적인지 아닌지 잘 몰라, 둔해서. 근데 여자들은 쟤는 원래 타고나기를 원래 좀 그런 애인지 아니면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남자 앞에 오면 말투가 달라진다든가 톤이 높아진다든가 되게 놀랐던 게 남자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게 되게 일종의 끼부리는 거래요. 뭐냐면 남자 여자 여러 명이 만나 있는 상황에서 머리를 다시 묶어서 똥머리를 만든다든가 머리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한쪽 어깨로 쓸어내리는 머리를 다시 만지는 거를 되게 남자들이 그걸 보면 그걸 끼부린다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쭉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그걸 딱 캐치한대요. 머리가 가렵나 보다. 맞아요, 근데?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머리를 항상 굉장히 잘 만지는 여자들이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를 계속 만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행동 습관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보통 남성분들도 알잖아요. 여성한테 되게 어필하려고 약간 어떤 스킬적인 걸 구사하는 남성분 있으면 알잖아요. 동성끼리는. 그렇죠? 여성들도. 갑자기 센 척하기 시작하고. 동성끼리는 알아요. 같은 행동을 하면 그게 이제 남성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지만, 같은 여자가 보기엔 좋지 않죠. 네. 남자들도 뭐 농구하다가 여성 딱 오면 막 똥하려고 하고 막 주모 이러고 그걸 봤거든요. 그 여자가 쓴 글이었는데 남자들은 절대 모르는 여자들 사이 어떤 그런 거 해서 그게 머리를 다시 만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고민을 해봤어요. 머리를 만지는 행위가 왜 남자들한테 주목을 받는지. 근데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 명이 만나 있는 상황에 예를 들면 3대3, 4대3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머리를 만진다는 건 팔을 갑자기 들어 올리고 동작이 굉장히 크거든요. 동작이 큰 행위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시선이 가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내가 벌떡 일어나면서 시선이 나한테 올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튀지는 않아. 자연스러운 행위로 보여. 김도희님이 계속 머리를 만지는데? 머리 안 감아서 그랬습니다. 이거 갑자기 제 동생이 했던 말이 생각나요. 제 동생 남동생인데 제 동생이 제가 항상 야 남자들은 긴 머리 좋아해 짧은 머리 좋아해 긴 머리 좋아하지. 저는 항상 쇼커트니까 그렇게 그냥 우스갯소리 물어보면 남동생이 머리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얼굴 탓이구나. 머리를 매만지는 게 뭔가 사실 우리 끼 부리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행동만으로는 끼가 부려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로 귀결되냐면은 본래 타고난 외모가 픽업 아티스트 보에게 다 외모가 중요하다. 근데 나를 한번 집중해줘, 나를 주목해줘라고 해야 되는데 진짜 내가 갑자기 오바하면서 주목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욕 먹잖아. 그러면 오바는 안 하고 저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이야 하는데 굉장히 눈길 가는 행동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그 머리를 만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머리 갑자기 팔을 두 손을 번쩍 드는 거냐. 푸처 연습을 하게 되면 눈은 간다고. 근데 제가 오버하는 건 아니야. 머리 만지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서 그거 끝날 때까지 남자들은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남자들은 안 하는 행위거든요. 여성스러움이 확 극대화된 행위인 거예요. 머리 다시 저는 가끔 똥머리 합니다. 똥을 싸는 거 말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를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는 본능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인위적으로 그걸 갑자기 여러 명 있는 4대4 스터디 상황에서 머리를 쓸어내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면 인조하고 쟤는 주목받으려고 행동하는구나 라고 여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비슷한 것도 남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남성성을 극대화시키는 행동인데 그다지 오바같이 안 보이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내가 평생 못 해본 걸 수도 있는데 굳이 나시를 입어. 몸 좋은 남자들이. 그러면 이제 얘기하기로 나시가 편하니까 그래라고 하는데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싫어해요 그거. 그렇지만 남자들은 자기의 몸을 집중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보기 흉하고 여자들이 싫어한다, 정말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면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몸 좋은 사람들이 나시를 입는 것들도. 독실이 오늘 나시 입고 오셨잖아요. 큰 목걸이에다가. 큰 목걸이. 패션 죽인다 야. 샌드에다 하얀 양말 신고. 근데 이제 대놓고 티를 내는 거.
천박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낫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다르게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반하는 순간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막 돌아다녀요. 그 중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후진할 때 뭐 어떤 모습 하는 거, 뭐 흰 셔츠를 입고 뭐 했을 때 들어봤어요. 남자 이런 걸 하게 되면 여자들이 좋아한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그게 왜 주목받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히려. 남자가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은 좀 어린 여자인 것 같아. 좀 좋아한대. 그래서 티가 나. 이 남자는 사실 나를 귀여워한다든가 해서 본능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머리를 쓰다듬는 게 아니라 이 여자애가 이러면 심쿵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머리를 쓰다듬는. 독실이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는 그런 지넨더비아스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천박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생각에서. 근데 친밀감이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면 보통의 여성분들은 싫어해요. 네네. 왜냐면 그 의도성이 느껴지거든요. 여성분들은 또 눈치가 빠르니까. 근데 그걸 여성으로 하면 그러면 안 될 거고. 나도 사실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없는 가운데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독실이든 얼굴 기름 만졌어. 장난하죠. 나 스킨십하는 거 너무 싫어. 독실이면 항상 스킨십하고 계시잖아요. 독실이를 제가 잘 만지죠. 자기가 내 허벅지 만지고 그러니까 허벅지에 튼실해 독실이. 낯이 입었지만. 아까도 막 다리를 계속 만지셔가지고. 이상하셔. 빵빵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로 우리가 이거를 사정없이 까기엔 이런 거를 해도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내가 타고나지 못했다면 본능적으로 이런 걸 캐치하지 못한다면 그걸 가르쳐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시라노 연애 조작단을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 있겠구나. 대화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성이랑 말해보고 싶은데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서투면 저희가 뭐 체육 시간에 그냥 국민체조나 스트레칭 같은 거 배우는 것처럼 이성한테 그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면에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나쁘게 이용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설득의 심리학은 나쁘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천박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상 뭐 인증샷까지 올려가면서 그러니까 좀 범죄죠. 그런 어떤 행위들은 범죄적인 행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죄를 목적으로 하면 범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우리가 좀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있는데 카사노바라 시작해가지고 픽업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까지 생물학 얘기까지 듣고 그렇죠. 오늘 다채로웠습니다. 결론은 될 사람은 된다. 뭐야? 가이드라인을 보고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게 가이드라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첫 만남에서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하면은 옆 사람 때문에 그런 거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예를 들면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같이 타게 되면 두근두근 하잖아요. 혹은 멱살을 잡거나. 그렇지. 아니면 공포 영화를 보라고도 얘기해요. 보면 공포 영화 보면 무섭잖아요. 그때 두근두근하는 걸 옆 사람 때문에 하는 거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피드백 회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실제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글로 배웠어. 그럼 실제로 가갖고 정말로 공포 영화 보면 기절하는 여자한테 안 돼요, 오늘 이거 꼭 봐야 돼요 해서 영화를 본다든가 하이 신고 온 여자한테 에버랜드를 데리고 가갖고 한 2시간을 걷게 한다든가 이러면 안 좋은 인상만 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배운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네. 오케이. 시간이 우리가 다 돼가지고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나는 천재다 아니었습니까? 나는 천재다로 시작해서 픽업 아티스트 글로 배운 사랑으로 마무리. 하이를 치는 사람을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지 말라. 끝났는데 어쨌든 나는 천재다. 카사노바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사노바가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자유로운 성에 대한 개념도 갖고 있었고, 근데 실제로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범죄나 아니면 부도덕한 행위들을 많이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30초씩 자기 얘기한 다음에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마무리하면서 의도를 얘기하자면 카사노바를 정말 연애의 천재라고 하면서 은근히 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나르시시즘에다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실질적인 범죄에 가까운 행위들조차 자기는 합리화시킨 사람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게 현대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픽업 아티스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연애의 고수인 것 같이 느껴지고 여자 마음을 잘 파악하는 자상한 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카사노바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런 걸 한번 알아두면 어떨까 해서 가볍게 한번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 편 들으면서 연애나 사랑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존재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뭐 전에 사랑 가지고 한번 방송을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베스트에 항상 들었던 졸망한 언급조차 안 되고 사랑의 글로 배운 요소를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친밀감, 열정, 헌신 이 3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 진정한 사랑의 천재는 평생 상대방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3가지 요소 중에 헌신만을 지금 강조하셨네요. 다음에 삼각형 이론이 그렇습니다. 예. 헌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헌신이 제일 중요하군요. 눈물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왜 헌신을 강조하느냐. 이걸 하면은 실제로 한국 남자들이 헌신이 가장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대요. 정말요? 어쨌든 내가 헌신을 해야지 남이 하길 바라는 게 아니고 네. 내가 헌신하는 게 중요한 거고. 주모에서 헌신으로. 제가 그리고 여자를 꼬시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결혼에 여자 꼬실 땐 자신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앉아서 주모 무릎에 앉아도 됩니까? 그렇죠.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이상 픽업 아티스트 깡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러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몰라.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뭐, 역사를 넘나들고 생물학적인 지식까지 들어가지고 참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하기로, 스킬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소통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니까. 요즘에 저희 항상 뭐 연애나 이럴 때 밀당하거나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잖아요. 밀당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자기 진정한 마음을 정말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스킬이나 밀당이나 이런 걸 구사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좋다 그러면 그걸 정말 담담하게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얼마입니까? 명상하면 할 수 있어. 명상을 통한 픽업 아티스트. 네, 아주 간단하게 픽업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기술을 다 아시지 않아도. 네. 자, 그러면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한 다음에 좀 보니까 저도 얼마 안 됐지만 결혼한 지 요즘에 40대 50대 어르신들이 볼 때는 좀 제가 뭘 한다고 저러나 싶긴 한데 젊을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좋고 밀당도 해야 되고 너무 잘해줘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은 그냥 그냥 어린애들은 그렇게 연애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냥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그냥 헌신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진심을 전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저도 어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천재다 3번째까지 우리가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놀라운 천재를 가졌어요. 초인류적인 천재를 갖고 계속 공부해 자기 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서 끝내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